대병원 이비인후과 가장 소유경입니다. 그래서 시스테마틱 버든이 시너지스틱하게 증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OSA CPAP 많이 쓰실 텐데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데 않습니다. 스트릭트한 컷오프 밸류로 봤을 때 사실 연구로서는 ISI가 8 넘어갔을 때는 성수혈술도 있었느냐라고 보고요. 15가 그래도 AHI와 심턴이 미스매치할 때 코미사를 의심해라가 원래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 스포타니어스 어라우절의 비율이 한 대략 30% 넘어갔다. 좀 50% 넘어가면 심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치로 보면 이것도 컷오프 밸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10 넘어가면 포지셔널 디펜던트 했고요. 그리고 ODI도 꽤 높습니다. 사실 어라우절 자체가 난 설명드리고자 가져왔고요. 그래서 CBTI가 워낙 인썸니아에 중요한데 저는 하고요. 가지고 처음에 기대 많지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사이드 능력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선 지각 처리 속도나 수리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는 속도나 계산하는 것은 20, 30대 후에 이제 정점이고요. 그때부터 저하냐, 학혈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이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이제 잡고 있냐면요. 나이에서 기대되는 정상 인지 기능보다 마이너스 1.0이나 1.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하의 기억을 등록시키고 동시에 회상하는 과정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좀 보자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계산하는 건 이제 온라인에 클릭을 하면 청력자의 치료가 치명의 위험을 줄인다는 경고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적한 630명 추적한 게 있는데 실제 시력 없지 인풋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뇌에서는 템포랄 쪽으로 처음에 프라이머리 오디토리 콜텍스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인공화학 이비인후과 선생님 이해관들은 그냥 단순 기침인데 조금 보자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환자는 이제 잘 안 낫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돌면서 다시 또 진료와 검사를 또 반복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기침의 신경학이 표준 진료 지침에 충분히 쉬고 꿀도 좀 근거가 있는 거라 가지고 1세 이상 소아에서는 꿀도 좀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고 증상을 체크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포스트 인펙셔스 코프로 오면 좀 길게 좀 기간의 간격을 두고 신경이 좀 놀래서 그런 거니까 좀 진단적 접근을 해야 되고 엑스레이는 좀 한 번은 찍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대중종요법이나 추적 관찰하고 ICS 포스트 나자 드립이라고 많이 배웠죠. 여기에 근데 그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기극 익심 증후군으로 좀 바뀌었고 한번 ICS 쓰고 다음 주에 한번 보자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효과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그런 소인이 관련된 약이랑 말초업자라든지 레보트로피신 그렇게 좀 많이 쓰고 이제 다른 컴바인 심텀이나 만약에 낮은 심텀 코는 이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슬포 유신이라는 게 있어서 대개는 슬포, 항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신이 되겠습니다. 30년 동안 이상을 썼던 약인데 스트랩토키네지가 3년 전에 이게 임상적으로 효과가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 나트륨 채널이 열려서 점액에 물이 에피텔리움으로 빨려 들어가서 근종하게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 환자한테 꼭 이리게이션이 필요할까 이런 환자 바뀌었다라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유방암에서 호르몬 세터 일단 치료고 HPV 관련해서는 부인 4가 백신이기 때문에 보험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드렸던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얘기드렸듯이 봤을 때는 이제 한 10만 명당 한 10명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에서 50대에서 제일 후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급성 저주파성 난청 정도로 굉장히 높고 중요한 점은 한 10에서 20% 정도의 환자들은 결국 메니에르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잘 이제 보고 잘 설명하는 것이 좀 타입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후생 노동
성에서 이러한 급성 저주파성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오른쪽 귀가 아직 안 들리고 먹먹하고 인형이 들린다라고 해서 이것이 와우도 수관을 통해서 뇌림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뇌의 항상성이 갈수록 이 귀점막이 더 넓어지면서 좀 덜 경직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레스 수능청력 검사와 어음청력 검사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기와우도 검사나 이제 뱀프 검사에서 보통 저희가 뭐 SP 값의 증폭이 단순 증가한다라고 해서 유의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A로 이 SP 값이 증가하여서 SPAP의 레이쇼가 0.3이나 0.35 이상 될 경우에는 내림프 압력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식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내림프액이 흐르게 되겠고요. 요게 이제 기점하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 내림프 수종이나 아니면 외림프 누군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이게 메니를병으로 언제 진행하냐, 어떻게 진행하냐가 또 궁금한 사항이 됐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는 보통 한 60mg으로 쓰게 되겠고요. 당연히 청력 회복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고용량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효과가 차이가 없다, 효과가 좋다라는 보고를 여러 하였고요. 저도 몰랐지만 제가 공저자로 참여했었던 전공의 때 논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한 분과 저용량 스테로이드 치료군을 봤을 때 두 분 다 저음역대에서 치료가 사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 당연히 덱사메타존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액 그대로 주사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 문헌 보고를 좀 찾아봤을 때 이제 일반 골반성 난청 환자에서 그 다음은 이뇨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외래에서 많이 사용하는 좀 과정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탈수를 좀 주의하는 게 중요했고 전해질 불균형, 칼륨이나 나트륨 수치에 영향을 줘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런 내림프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의 특징이 뭐냐면 경구 투여 이후에 이제 신속하게 흡수가 되고 또 체내에서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약을 증상에 따라서 TID나 BID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기전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소바이드 같은 경우는 상처 차익에 의해서 수분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작용 부위도 혈장이나 세포 외액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런 한 끼를 먹게 되면 이미 하루 수치량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아예 줄이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렇게 공된 혈류를 감소시키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뇌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내림프 수종과도 연관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조금 연하게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톨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50mg 정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 권장이 400ml인데 제가 다른 음식을 이제 이때까지 한두 명 정도 봤었는데 이제 약을 쓰는 와중에 저음역대 난청이 좀 더 돌발성 난청으로 진행하는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뇨제는 보통 급성기에는 이소바이드를 30mg BID나 TID로 쓰고 있고 이 약을 잘 복용 못하거나 만성기 같은 경우는 나이클로지스 25mg 근데 사실 이 오늘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쉽고 너무 단순합니다. 영상을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영상을 위주로 좀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 남용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음성 표시를 좀 권고하는 편입니다. 당연한 내용이라고 그런 경우에는 이 성대 자체의 힘을 접촉하는 힘을 늘려줄 수 있는 치료법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3세인데 이제 외래나 이렇게 오셔서 리을 발음이 안 돼요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또 10세가 이미 넘었는데 음운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글자를 합성하고 분리시키는 어떤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를 머디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정상적인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5 먹고 머디라고 한다면 이건 좋은 검사 받아야 됩니다. 음소가 산출이 되는 조건이나 방법들을 직접 알려주는 겁니다.